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좋은 편이었는데요. 다우가 가장 강했고 S&P는 오늘도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이번 주 내내 좋았지만 오늘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는 이번 주에 V자 반등에 가까운 강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최고치 달성한 이후에 거의 2달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상승 중인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반대로 최근 2달 동안 줄기차게 올랐죠. 그래서 결국 이번 주에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요. 금요일인 오늘은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채권 수익률이 4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등한 것도 오늘 나스닥이 조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는 채권 수익률 상승과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뉴스로 인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페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수인 5월 PC 지수가 오늘 발표가 됐죠. 그래서 전년 대비 3.9%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시장의 예상 범위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에 3.6%보다는 인플레이션 증가율이 커졌지만 5월 CPI 발표 때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시장에 별다른 충격은 없었습니다. 유가는 오늘도 올라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는 오늘도 좋았고, 또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가 하나 더 있죠. 바로 에너지를 가정이나 기업에 공급하는 유틸리티 섹터입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섹터도 오늘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암호화폐는 최근 주말마다 하락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말을 앞두고 하락을 했고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완벽하게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위에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예전만큼 강한 상승력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비트코인을 최초로 법정화폐로 채택한 엘살바도르는 9월 7일부터 정식으로 비트코인 법정화폐 법안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에 앞서서 전 국민에게 $30 가치의 비트코인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엘살바도르 국민이 대략 450만 명 정도니까 만약 모든 국민이 비트코인 지갑을 설치하고 비트코인을 받는다면 비트코인의 유저 수는 약 2% 이상 늘어나는 것이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최고의 천재들이자 최고의 괴짜들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와 잭 돌시가 7월에 비트코인 관련해서 공개적인 토크를 가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7월에 잭 돌시와 캐시우드 등이 주최하는 더 비월드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이벤트는 기업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을 채택하도록 장려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홍보하는 잭 돌시의 트윗에 일론 머스크가 약간은 비꼬는 듯한 트윗을 걸었고 그 이후에 둘의 설전이 이어지다가 결국 마지막에 그럼 얘기하자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게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임의 소비재 분야에서 최고의 가치주 중 하나인 나이키가 무려 하루 만에 15%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고가고요. 거의 차트를 찢어버린 수준의 엄청난 갭상승을 보여줬어요. 이유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시장 예측치의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순이익을 발표를 했고요. 매출이 전년 동기 거의 2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8억 달러 적자에서 15억 달러 흑자로 이익적인 측면도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고, 대체로 이런 가치주의 경우는 이렇게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르면 그 이후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나이키를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미친 듯이 오른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버진 갤럭틱입니다. 거의 4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5% 상승을 해서 $60 근처까지 가서 거의 신고가 근처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제가 5월 초에 버진 갤럭틱이 바닥을 찍었을 때 버진 갤럭틱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버진 갤럭틱 주주님이시라면 이럴 때 공포에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공포에 헐값에 던지고 갈 때 주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달도 안 되는 사이에 거의 4배가 올랐습니다. 버진 갤럭틱이 오른 이유는
바로 버진갤럭틱의 최대 퍼드였던 상업화의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입니다. 버진갤럭틱은 오늘 미국 연방항공국이죠. FAA로부터 우주관광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는 상업용 유료 승객을 태우는 것이 가능한 면허예요. 이 라이센스를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운전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버진갤럭틱으로서는 최고의 퍼드가 하나 사라진 것이 되는 거고요. 버진갤럭틱은 향후 올해 안에 3차례의 시험 비행을 더 마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업용 우주 관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이 있는지 등등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조만간 한번 분석 영상을 통해서 버진갤럭틱의 향후 수익성과 그에 따른 주가 전망을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프 베이조스가 다음 달 20일, 7월 20일에 본인이 직접 블루 오리진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정말로 완전 우주까지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주로 인정받는 가장 낮은 영역인 준궤도권 정도까지만 갔다 오는 건데요. 버진갤럭틱이 하려고 하는 우주 관광 서비스도 바로 그 준궤도권까지 갔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고, 다만 버진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이 제프 베이조스보다 먼저 우주를 갔다 온 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잘하면은 7월 20일 전에 버진갤럭틱에서 리처드 브랜슨이 먼저 시범 비행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관련된 지금 화제들이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오르면서 아크의 우주 관련 ETF인 ARKX가 최근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3월에 첫 출시 이후에 21.27달러의 최고가를 찍은 후에 10% 정도 하락해서 19달러 초반에 바닥까지 찍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최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ARKX를 유심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은 너무 어떻게 될지 좀 읽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로쿠는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어제 하루의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도 음봉이긴 했지만 사실 주가 자체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로써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분야는 분명 다르지만 후보TV도 오늘 6% 상승을 하면서 차트를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확실하게 재상승하고 있는 추세가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인터넷 스트리밍 관련된 중소형주들이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팬데믹 회복으로 인해서 그동안 팬데믹의 수혜를 받았던 이런 인터넷 스트리밍 기업들의 주가가 한번 확 낮아진 이후에 여전히 지속적으로 발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졌다고 판단돼서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섹터는 오늘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정은 이제 아니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횡보 단계 정도로 전환이 되었고 아마 조만간 다시 재상승하는 추세로 바뀌지 않을까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이오 섹터 또 좋았고요. 바이오 섹터가 지금 확실히 좀 좋죠. 그동안 다른 섹터의 중소형주들은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바이오주들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라닥도 이제는 확연하게 재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어제 제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확실하게 바닥권의 저항 영역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3% 상승하면서 그 추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네, 빅테크는 오늘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요. 아마존이 특히 이제 저항 영역에서 확실히 다시 밀리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기옥을 좀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2분기 실적 발표 때가 거의 돼야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7월 초 정도까지는 이런 조금 힘 빠진 모습을 보이다가 실적 발표가 있을 7월 말에 다가갈수록 그 기대감에 저항선 돌파를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어제 도지형 캔들이 나오면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격렬하게 싸웠는데 오늘은 결국 매도세가 이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크게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오늘 하루만 봐서는 잘 모르고요.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7월 초 정도까지는 조정과 횡보를 거치다가 7월 중순에 한 번 더 시세 분출을 하고 7월 20일에 주식 분할하고 나서 크게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결국 700벽을 넘지 못하고 오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락폭이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보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거라 또 섣불리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 예상되는 주가 흐름을 한번 짚어보자면 다음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2분기 인도량 발표가 있죠. 그래서 이번 2분기는 지난 1분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난 1분기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깜짝 서프라이즈에 가까운 인도량을 발표를 하면서 인도량 발표 후에 오히려 가격이 올랐고, 이번 2분기는 이제 사람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그 인도량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700대도 한번 도달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인도량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뉴스에 팔아라가 나오면서 그 다음 주에는 약간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단기간에 주가 흐름을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 9의 출시가 조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트위터로 알렸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현재 알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몇 가지 이슈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해결한 이후에 잘하면 다음 주 정도에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2-3주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FSD 구독은 테슬라 앱을 통해서 실행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FSD 베타 9 출시 시기와 거의 비슷하게 출시를 하겠다는 의도로 보이고요. 저는 아마도 2분기 물량 마감을 위해서 현재 모든 신경을 다 그쪽에 집중을 하느라 FSD 베타 9의 출시가 조금 뒤로 미뤄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독 서비스의 경우는 애매하게 2분기 말에 나올 경우 2분기 실적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3분기로 확실하게 미룬 것이 아닌가 하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2분기는 이대로 마감을 하고 3분기에 FSD 베타 9 그리고 FSD 구독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3분기를 시작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조정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향후 굉장히 기대되는 뉴스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연말로 갈수록 기가 베를린과 기가 텍사스의 오픈이 가까워오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일만 남아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둘러봤고요. 이번 주는 아마 많은 주주님들이 대부분 주간으로 봤을 때 가지고 계신 주식들이 오른 한 주가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다음 주도 마땅히 뭐 나쁜 악재는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 편하게 계시면서 즐겁게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주에 시황 정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를 기약하면서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